기소 분리 과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못 잡거나 무능력해서 이런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비상계엄 당시에 정말 위법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가 있었고 포고령 선포가 있었을 공포가 있었을 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미 군이 진주해 있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정말 군한테만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국회 담장을 넘었었고요.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아마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같이 야, 계엄법을 내가 찾아볼 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엄법 실무 편람을 보면서 보니까 뭐 포고령 위반으로는 저희 다 당연히 체포 구금 영장 없이 다 가능하고 또 사형 선고가 아니면 다 군사법원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기징역 선고돼서 그냥 어디 비원 벙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어떤 권력기관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좀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국수위 소위 중수청 그리고 이제 기존의 1차 검찰개혁 당시에 생겼던 공수처의 이 국가기관이 사실상 검찰이 다 예전에는 뭐 중수부 혹은 요즘 특수부가 다 모두 행사했던 권한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관의 분리 자체가 어쨌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좀 분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도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에 대해서 뭐 이미 검찰은 뭐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은 좀 제외됐습니다만 수사지휘권 이런 것부터 해서 뭐 기소권 뭐 영장 청구가 다 검찰은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국수위에서 좀 이 검찰의 권한 중에 드러내고 싶었던 게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라든지 수사심의라든지 보안수사 요구라든지 혹은 사건 관할 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제가 보기엔 국수위로 그러면 다 보내야 되냐에 대해서는 일단 법안에는 다 나열을 했지만 그럼 이 최소한으로 사건 관할 심의 정도 하고 혹은 불송치 신청이나 수사 심의는 그럼 공소관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어찌되건 법률가인 법조인인 공소관 혹은 뭐 검사 명칭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을 기관으로서 좀 쪼개는 부분에 대한 의견. 두 번째는 그럼 이 과거에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권한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뭐 소위 살라미식으로 또 정교하게 잘 방금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듯이 잘 잘라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정세사기 피해자 뭐 특경법상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수청이 과연 그럼 수사 못하냐. 그러니까 지금 플리바게닝이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권한이 없으면 뭐 송치 의견을 올릴 때도 플리바게닝 필요하다고 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자 이렇게 뭐 송치 의견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수청이 그럼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보다 훨씬 약화되는 거냐라는 우려가 많으신지 그거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이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책이다 그러면 검찰청을 몇 개로 나누든지 그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그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러면요. 원래 전세 사기 이 가해자들은 다 이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는 한 건씩 접수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 우리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 건씩 접수를 하는데 이걸 보다 보면 어떤 패턴이 보여서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국토교통부에다가 요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좀 다오.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사건이 많아도 정보가 흘러가지 않으면 사실은 수사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을 어떻게 쪼개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이 일이 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흐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설계가 돼야 되고 혹시 그게 이제 이전에 그 경찰하고 검찰 갈라놨더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됐던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은 쪼개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뭔가 독점적인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뭔가 아무튼 이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보학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고 네.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각 부처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수사권에 대한 뭐 행안부의 비대화 우려나 또 법무부의 당연히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인권수사 측면에서 법무부 산하가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과도기적으로 혹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어찌되었건 지금 법무부는 사실 검찰에게 저는 포위되어 있는 조직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 인식이 잘못됐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 해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간다 한들 중수청과 경찰은 사실 물과 기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국수본으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중수청이라는 조직 자체도 전 또 과도기적이라는 생각을 우리 양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일부분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관과 경찰의 직급 자체가 사실 안 맞긴 합니다. 너무 이제 검찰이 너무 좀 이 소위 상향평준화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섞일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또 행안부에 두고, 또 행안부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경찰국 신설해서 막 경찰 지휘권을 인사를 좌지우지한 독립외청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할 수 없듯이 중수청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또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 모두를 다 장악하기엔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 2차 검찰 개혁이 있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관들이 이제 1급부터 현재 법안엔 7급까지지만 이제 9급으로 확대된다 했을 때, 법무부 소속에 만약 중수청이 있다면 중수청, 공소청 인사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놓더라도 저는 법무부 수뇌부와 공소청 수뇌부와 중수청 수뇌부가 다 검사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1,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그래서 법무부에 둬선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을 넣어주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 좀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의원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상호 동일체 의식이 강하고 또 서로 영향력도 강하게 주고받죠. 뭐 실제로는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한 상태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해서 저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 몸처럼 그 행동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고, 아마 동지의식을 아마 깊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큽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보통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든 뭐 총리실에 두든 저는 법무부에서 일단 빼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 양변 선생님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이제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제 정말 이제 소위 이제 형사 사건의 실무로 막 파고들면 과연 국가수사위원회가 개별 사건에까지 다 그렇게 개입해서 할 수 있겠냐? 너무 비대한 거 아니냐? 과거에 그냥 검사가 하면 됐던 일 아니냐? 이렇게 뭐 지적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이제 국가수사위원회 권한을 이제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뭐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중수청 설치까지,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까지만 인정하신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인정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개별 사건까지 안 들어가는. 근데 이제 지금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 사건 이첩 권한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중수청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하고 있을 때, 그럼 중수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여전히 사건 이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사건 관할에 대한 논쟁이 만약에 국수위가 없이 한다면 결국 사건 이첩 권한을 누가 이제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도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러면 각 수사관이 조정하지 않게 하고 공소청의 공소관이 가지고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시고 또 국수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 국수위를 만약 배제한다면 그 수사기관과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그런 수사권 경합이나 충돌 상황이 있는데 검찰이 나서서 조정하는 경우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이 지금 어쨌든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해 주신 공소청 법을 보더라도 그런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소청에 넣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정도의 수사관할 조정위원회 같은 형태의 이름은 뭐로 하든지 간에 그걸 좀 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원래는 사실 근데 1차 검찰개혁 되기 전에 소위 수사기관이 다변화되기 전에는 검찰과 경찰만 있고 수사지휘권까지 다 검찰한테 있을 때는 수사기관 간의 수사관할을 조정할 필요 없죠. 사실 경찰이 하고 있는 거 검찰이 갖고 와버리면 되잖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공수처 있기 네. 전에는 그 논쟁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그 송치 전에는 근데 그 논쟁이 있어가지고 경찰개혁위원회 뭐 서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활동했지만 그때도 저희가 권고할 때 그 자치경찰하고 그 국가경찰을 분리하게 되면은 수사권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경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그 조정을 위해서 수사관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전에 이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더 많아질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하고 공수처하고의 권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하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국가기관들이나 특사경하고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